이 시중에 파는 미백 화장품들을 바른다고 해서 뭔가 확 환해지는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장님 생각에는 연예인들은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요? 연예인분들은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은 원장님은 근데 신기한 게 네. 피부가 조금 검은 편이시잖아요. 어허, 그게 왜 신기합니까? 아니 보통 네. 다른 피부과 원장님들 보면 하얗거나 평균 중간 정도는 되는 건데 원장님은 유독 검은 피부과 같아가지고 검은 피부인 사실 저는 살면서 햇볕 쐴 일이 참 많았어가지고요. 물론 흰 피부라면은 좀 더 손님들한테 피부과 의사적으로 신뢰를 더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에는 또 다른 방법들도 많고 저는 지금의 제가 좋습니다. 피부 색도 물론 중요한데 피부 건강이나 탄력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사실 하얘요. 네? 하얗다고요? 여기 보세요. 하얗죠? 안쪽은 네. 하얗네요. 등도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등은 괜찮습니다. 네. 근데 왜 네. 원장님은 안쪽은 하얀데 바깥에만 검게 타신 거예요? 우리가 뭐 여름에 쪼리나 샌들 같은 거 신어본 적 있죠, 피디님? 네네. 그 샌들 끈이나 쪼리 끈 부분만 하얗게 발등 위에 남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있어요. 예, 그거랑 똑같죠? 햇볕 안 쐬는 부위는 본인 원래 피부 톤대로 남고 햇볕 쐬는 부위는 검게 타는 거죠. 연예인들은 보면 거의 다 하얗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얗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알고 지내는 연예인이 없어가지고. 피디님 있으세요? 아니요. 있으시면 한번 물어봐주세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예인은 어쨌거나 소수의 특별한 사랑보다는 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흰 피부가 자기 커리어에도 엄청 중요할 테고 일반인보다 햇볕도 최대한 덜 쐬고 관리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만 해서도 하얘질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죠. 효과 좋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본인 건강관리, 그 다음 선크림, 그 다음에 미백 홈케어나 피부과 시술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 팔이랑 얼굴 보면은 딱 이 차이만큼 하얘지는 게 가능합니다. 제가 가진 하얀 포텐이 이런 거예요. 네. 다른 분들도 그러면 다 그렇게 안 탄 부분만큼 하얘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가슴이나 등, 배, 엉덩이처럼 본인 평소에 자외선 안 쐬고 마찰이 좀 없는 부위의 피부색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본인 얼굴색을 확인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차이만큼은 하얘질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왜 그 차이만큼 네. 하얘질 수 있는 거예요? 피디님 그 마이클 잭슨 아세요? 네네. 마이클 잭슨은 피부색이 하얗잖아요. 근데 흑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뭐 수술했다 그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보통 그렇게 또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백반증 때문이거든요. 백반증이란 건 뭐 어렵게 말할 필요 없고 우리 몸에 있는 색소가 탈락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색소가 탈락하면은 흑인도 백인이 됩니다. 우리 눈에는 이제 다 똑같은 피부지만 사람마다 그 피부 밑에 색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색소가 많으면 흑인, 탈락을 하거나 애초에 적으면 백인, 중간은 확인. 그래서 그 몸에 있는 색소가 바로 멜라닌인데요. 이 멜라닌 양은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최소 생산량과 최대 생산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나 등처럼 자극을 덜 받는 부분은 최소 생산량 부위라 보면 되고 반면에 얼굴이나 팔꿈치, 목처럼 좀 마찰을 받거나 자외선을 받거나 염증이 생기는 부위는 그 생산량이 올라가서 검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만 최대 포텐으로 하얘질 수 있고 여기보다 더 하얘지려면은 뭐 화장을 하거나 뽀샵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저도 피부가 검은데 네. 실제로 딱 그 자기 원래 색만큼 하얘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중요도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이제 PD님은 주변에 누구 아프시거나 막 그래서 대학병원에 계셔본 적은 없으세요? 가봤어요. 그쵸? 네. 거기 가서 좀 투병 생활 오래 하시고 누워 계신 분 보면은 뭔가 얼굴이 좀 다 까맣고 칙칙한 것 같다는 느낌 못 받았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간이나 콩팥, 갑상선이 안 좋은 분들 보면은 뭔가 피부색이 안 좋고 딱 사람들이 봤을 때 본능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피부색입니다. 색이 뭔가 검었다 못해 칙칙합니다. 그 정확한 기전은 저도 지금 까먹어서 뭐 찾아봐야겠지만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거고 몸이 안 좋고 염증이 생긴 몸은 피부톤이 까매집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건강을 못 챙기면서 하얘지고 싶다? 패스!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가장 기본이 본인 건강과 생활 습관을 챙기면서 피부톤을 맑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네, 두 번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크림. 여기 보이세요, 피디님? 네네네. 좀 꺼벅쳐. 네. 왜 이런지 아세요? 아니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는데
오토바이 장갑이 맨날 여기 낑깁니다.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서 까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나 접히는 부분들은 마찰이 일어나서 까매지는데, 근데 이 마찰보다도 우리 피부에 맨날 많이 일어나는 게 자외선과의 만남입니다. 그만큼 자외선이 피부 밝기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선크림 영상평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노화 예방에도 필수템이지만 하얘지고 싶은 분들의 필수템도 선크림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치료보다 예방이 더 쉬워서 하얘지고 싶다? 선크림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미백 케어인데요. 미백 케어는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랑 여기 피부과에 와서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사실 시중에 보면은 지금도 뭐 네이버에 미백 크림 치면은 엄청 많이 뜰 거예요. 한번 쳐볼까? 진짜 뭐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미백 크림 같은 거를 이 시중에 파는 미백 화장품들을 바른다고 해서 뭔가 확 환해지는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법 같은 제품이 있었더라면 그것만 대박이 나가지고 다른 화장품들은 다 죽고 지금 다들 그것만 쓰고 있겠죠. 본인한테 뭐 안 맞는 화장품, 미백 화장품이 있어도 좀 맞는 게 있다면 굳이 다른 걸 찾을 필요 없이 그걸만 좀 써도 저는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거고, 꾸준히 하면은 본인이 확실하게 느끼지는 못할 수 있어도 뭐 0점 100점 중에 70점으로 밝은 게 한 75점 정도로 되진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화장품 말고 판매가 아닌 병원 처방을 통해서 약국에서 받는 연고와 약들은 이제 화장품이 아니고 의약품으로 분류된 친구들이거든요.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를 아실까요? 아니요, 아십니다. 이게 유의미한 성분들이 유의미한 농도와 함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파는 화장품들보다는 빠르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뭐 도란사민 먹는 약도 있고, 이렇게 뭐 멜라논 크림 바르는 약도 있고, 또 유명한 스티바의 연고도 있죠. 이런 거는 이따가 또 다뤄보기로 하고, 아무튼 우리 아까 멜라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멜라닌이 몸에서 생겨서 피부에 끼기까지 생성되고 이동하고 저장되던 여러 과정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들의 기전들을 조금 밝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약들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 그냥 사서 바로 써볼 수 있지만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좀 번거로운 과정이 있긴 한데요. 근데 부작용이 나면 오히려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진해지는 경우도 있고, 부작용이 나지 않게 사용법을 교육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꼭 병원에 와서 처방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맞으면 효과는 좋지만 잘 안 맞으면 독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이 아니고 전문 의약품인 거죠. 도란사민요. 도란사민도 이제 먹었을 때 뭐 멜라닌이 이동하거나 합성되는 과정을 방해시켜주는 약이라 얼굴이 좀 하얗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약이고, 기미 환자분들한테 많이 쓰는 약인데, 이것도 약간 혈전과 관련된 약이라서 이것 또한 환자의 병력 파악을 하고 처방이 필요한 약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약품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할게요. 뭐 그 외에 영양제로서 먹는 비타민 C나 뭐 글루타치온 복용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피부과에서는 어떤 거 할 수가 있어요? 피부과에서 하는 거는 이제 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던 것의 조금 강화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는 먹었던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을 뭐 피부에 직접 침투를 시켜주거나 몸에 주사로 넣어주는 그런 비타민C 피부 관리나 백옥 주사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얼굴에 멜라닌을 잘게 깨워주는 레이저 토닝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뭐 설명을 드렸었죠, 희미 치료할 때.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애들은 직접적으로 침투시켜주는 방법이다 보니까 홈케어보다는 조금 효과가 높긴 하고요. 비타민C 침투라던가 글루타치온은 아무래도 좀 보조적인 역할로 보면 될 것 같고, 레이저 토닝이 좀 주된 효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레이저 토닝을 했을 때 점이나 주근깨, 잡티 등등 어떤 딱 신경 쓰이는 병변 이런 색소가 없는 분들도 그냥 본인 뱃살 색깔만큼 하얘지고 싶다면 받을 수 있는 시술입니다. 근데 뭐 1회보다는 여러 번 하긴 해야 돼요. 이게 뭐 상업적인 멘트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기미나 주근깨처럼 의사 환자 간에 눈에 딱 띄는 요거 하고 요거 좀 하얗게 해주세요 하고 치료의 목적성이 좀 명확하면은 의료진도 몇 회 정도 한다 추천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지만, 그냥 밝아지고 싶어요 하는 개념으로 토닝을 받게 되면은 이 미백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토닝을 한 번 맞는다고 해서 100% 다 환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차로 권유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럼 원장님 생각에는 그 연예인들은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요? 연예인분들은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은 일단 햇빛 노출량이 되게 적을 것 같고, 그 와중에도 선크림을 잘 바를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홈케어 제품도 쓰면서 세게는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피부과를 좀 방문해서 간단한 레이저 정도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긴 합니다. 이것만 지키면 좋을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중요도 순서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본인 건강 컨디션 관리를 하면서 선크림만 잘 발라주셔도 본인이 가진 포텐에서 한 7-80%는 밝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좀 더 밝아지고 싶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홈케어를 하되 그냥 화장품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이제 처방이 필요한 약을 부작용이 아니라는 방식으로 잘 써보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고 싶다 하면은 이제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토닝을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검은 사람, 하얀 사람이 있으면 하얀 사람이 조금 미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긴 하기 때문에 미백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마법이나 정도의 길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연예인분들도 분명히 꾸준히 관리를 오래 한 걸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생활 습관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면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하얘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